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토샵을 공부할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틀 안에 가두어서 다양한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그 기능을 바로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라고 말합니다. 그래픽 툴에는 각각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플래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부분에만 이미지가 들어가고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네,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를 시키게 되면 자,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트 부분에 바깥에 글자가 튀어나와 있었죠? 그런데 레이어 마스크, 이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주게 된 후에는 하트 안의 영역에만 글자가 가리워져서 남은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레이어 메뉴에서 Create Clipping Mask 기능을 통해서 접근을 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언제든지 해제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메뉴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 팔레트 자체에서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포토샵에서 한번 이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으로 돌아오셨다면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수행을 하시려면 레이어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틀이 될, 프레임이 될 레이어이고요. 또 하나는 개체가 될 레이어입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내가 쉐이프 툴을 통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쉐이프에서 하트 모양을 선택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에 하트를 크게 그려주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틀이 될 이 레이어의 면 색깔은 사실상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면 부분이 텍스트 그 면이나 다른 오브젝트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서 레이어 이름을 틀이라고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는 텍스트를 한번 놓아볼까요? 네,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자,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체가 이 틀의 위쪽 레이어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바로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내가 순서대로 다 했고 제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적용이 안 되는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쉽게 이 부분을 놓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틀 레이어는 바로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갈 개체 레이어는 바로 위에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Love You라는 글자가 하트 바깥에 튀어나가 있잖아요. 네, 바로 이럴 때 저희가 해당되는 메뉴를 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내가 그 오브젝트로 설정할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죠. 텍스트 레이어가 이 상태로 레이어 이미지, 레이어 메뉴에 클릭을 하여 들어가 줍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중간에 바로 이 Create Clipping Mask라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저희가 오늘 사용할 메뉴입니다. Alt Ctrl G라고 하는 단축키로 만들어져 있죠. 레이어 안에서 Create Clipping Mask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와 같이 화면에 글자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네, 트리라는 레이어와 러브유라는 텍스트 레이어 사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레이어 모양이 좀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레이어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틀이 되는 레이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오브젝트가 된 클리핑 레이어가 입혀져 있는 그 레이어에는 앞에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관계를 다시 해제시키고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벗길 수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해제하는 기능으로 단축키는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 마스크를 입혔던 부분이 해제되어 원래 레이어 형태로 돌아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어 팔레트 자체에서 한번 같은 작업을 해볼까요? 네, 레이어 팔레트 자체에서 이 두 개의 레이어 사이 부분을 마우스를 대주시고요. Alt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아까와 동일한 기능이 수행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레이어 두 개 사이에서 경계선에서 마우스에 대주시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됩니다. 화살표 모양의 옆에 사각형이 있는데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죠? 바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 기능이 수행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제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동일하게 사이에 마우스를 뒤시고 Alt 누르시면 아까와 비슷한 그런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대각선 모양이 하나 더 붙었죠? 네, 바로 해제시키겠다라는 아이콘이죠?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 이외에도 다른 오브젝트도 다 이 안에 새롭게 집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을 우리가 그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 도형을 그렸어요. 다른 하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갔죠? 이것도 역시 기존에 만들었던 이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틀 안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그 상태에서 Alt 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틀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몇 개든지 몇 개 오브젝트든지 관계없이 하나의 틀 안에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진도 물론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진을 이 하트 틀 안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레이디라는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언타이틀이라고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컨버스, 만들었던 메뉴이죠. 그리고 레이디라는 이 이미지를 타이틀을 드래그하여 이렇게 떼어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해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개체를 선택하고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 툴로 바로 이동을 하여서 옮겨올 수가 있죠. 네. 자, 이동 툴을 선택하신 채로 캔버스 바깥으로 레이디를 이 개체를 드래그하여 하트 있는 쪽으로 드롭해 주십니다. 어때요? 바로 지금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 자, 보시면 바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동 툴로 드래그 하여서 원하는 위치를 맞춰 주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 아까 입력하신 것을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적용돼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된 레이어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틀 안에 예쁜 사진 틀 안에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기능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노트북이라는 예제를 꺼냅니다. 자, 이 노트북에다가 레이디라는 이미지를 합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노트북에 보시면은 이 노트북의 화면 부분을 저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노트북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툴로 자,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 부분을 틀로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서 틀로 만드실 경우에는 다른 작업을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선택 툴을 사용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펜 툴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할까요?
펜 툴을 가지고 한 점 한 점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찍어주시고요. 펜 툴이 좀 더 쉽고 자유롭게 이렇게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실 부분은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선을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패스를 만드셨다면 여기서 바로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나타나시는 메뉴 중에서 Make Selection 이라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어떤 패스 작업 아니면 펜 작업을 하신 후에 그 툴을 선택하신 채로 패스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패스에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Make Selection 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피더 값을 얼마나 넣겠느냐라는 피더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선택 영역에서도 배웠던 옵션이죠. 네, 여기서는 부드러운 경계선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0픽셀로 해주시고 선택 영역 안티알리아스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패스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나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선택 영역을 새로 떼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신 채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여기서 레이어 비아 컷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레이어 1 부분에 이런 액정 부분만 떨어져 나왔네요.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정. 그리고 이것을 틀로 삼아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디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먼저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레이디라는 이미지를 노트북 위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줍니다. 자, 되었나요? 이미지를 이제는 꺼주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두 개 레이어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레이어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이어 1 이름을 변경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에 레이어가 있고 밑에 트리를 액정 레이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이때 두 개의 레이어 사이를 Alt 누르시면서 클릭해주시면 이 여성이라는 레이어가 감쪽같이 액정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바탕화면이 되었네요. 네, 이 부분을 Ctrl T를 누르셔서 영역을 수정을 시켜줍니다. 네, Ctrl 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좀 작게 눌러주실 수 있겠죠? 화면에 들어가게요. 자, 이렇게 조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셔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모습으로 저희가 합성을 시킨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어떤 이미지를 합성을 시키시게 될 때 이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틀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반영되는 이미지의 모양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액정이라는 이미지, 액정이라는 틀이 지금 노트북의 액정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부분 역시 이렇게 비뚤어져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액정이라는 부분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커졌어요. 보여지게 되는 이 녀석이라는 레이어 자체도 이렇게 밑에 있는 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바다라는 예제를 꺼내어 줍니다. 네, 여기서는 이 이미지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 속성을 사용을 해서 재미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셔서 만드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시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텍스트로 입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틀이 될 것입니다. 텍스트 안에 이미지를 넣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이번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바로 그 틀로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텍스트를 틀로 사용을 하실 때는 그 안에 텍스트 안에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굵기가 굵은 타입 툴을 써주시는 것이 더 그래픽 작업에 유리하겠죠? 네, 임팩트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죠? 임팩트라는 폰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도 역시 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컨트롤 T를 통해서 자유 변형 툴을 통해서 사이즈를 화면에 꽉 차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U라는 글자가 다 들어오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부분이 틀이 될 부분인 거죠. 자,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다 이미지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틀이 아래에 있고 개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금지 표시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우리가 작업을 하여서 일반 레이어로 변경을 시켜주셔야 한답니다. 네, 그러시려면은 단순히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이름만 변경을 시켜주시면 이것이 일반 레이어로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하여서 이름만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라고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OK를 눌러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래그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오른쪽에 있는 락도 풀렸죠? 네, 여기서 바닷가 이미지 레이어를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U라는 틀이 아래로 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Alt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글자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쉽게 완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고 바닷가라는 레이어를 하나를 더 카피를 떠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라는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하셨을 때 나타나는 Duplicate Layer라는 메뉴를 클릭하여서 레이어를 복제를 시킵니다. 레이어 복제를 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많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Duplicate Layer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이어 창에서 새 레이어 만들기 부분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도 되고요. 단축키인 Ctrl J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택 영역에서 레이어 비약 카피 컷 해당 부분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름을 바닷가 비지라고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경으로 쓸 바닷가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닷가 비지를 가장 아래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백그라운드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잠금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레이어에 잠금을 해줄 수 있는데요. 바로 레이어 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락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금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어때요? 클릭을 해줬더니 레이어의 우측에 잠금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네. 작업을 하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뭔가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금지 표시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잠금 아이콘이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U와 바닷가 이 두 개의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 자체에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될 부분인데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닷가, U 이 레이어 사이에 Alt 클릭을 하여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줍니다. 배경 레이어의 눈을 가려볼까요? 네, 이렇게 틀에 이미지가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틀을 만들어버리면 배경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 BG를 하나를 복사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눈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BG의 레이어 눈을 뜹니다. 그러면 일반 바닷가 위에 있는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바닷가 부분에서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바닷가 레이어를 선택하신 채로 Ctrl T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안으로 축소 시켜주시면 자, 글자 부분에서 조금 구별이 되나요? 네, 엔터를 쳐줍니다. 마찬가지로 바닷가 BG 부분도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잠금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잠금을 해제시켜줍니다. 한번 풀어주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비지는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확대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틀이 되어 있는 텍스트 레이어 U에다가 스타일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U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FX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드롭 섀도우를 입혀주도록 하죠. 자, 드롭 섀도우를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벨 앤 엠보스도 같이 입체감이죠? 네, 입체감을 이렇게 입혀주도록 합니다. 아우터 글로우를 함께 입혀주시게 되면 발광 효과, 네온 사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틀이 되는 레이어에도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셔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저는 베벨 앤 엠보스 값으로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로 이렇게 발광 효과를, 네온 사인 효과를 주었고요.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다면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틀에 좀 더 경계선 같은 모습이 생기면서 배경과 구분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바닷가 레이어와 바닷가 비지 레이어의 크기를 좀 다르게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좀 더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레이어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그래픽 기능까지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